나다움을 찾아서 나의 생각을 만날 수 있는 책방, 질문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책을 만나는 곳, 행복한 책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책은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입니다. 지은이는 후지모토 사키코 씨이고 옮긴이는 정세영 님입니다. 지은이 후지모토 사키코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빚과 생활고에 시달렸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 줄 노트 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삶의 설정을 변경하면서 단 2년 만에 한 달 수입 100만 원을 1억 4천만 원으로 바꾸는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돈과 인생에 대한 내면의 설정을 바꾸기만 해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저자는 이에 대한 노하우를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의 마법이라는 책에 담아서 지금도 삶을 변화시키고픈 수많은 독자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감정을 노트에 꾸밈없이 솔직하게 쓰면서부터 하루하루가 변해갔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을 때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고민, 생각, 감정, 소원까지 노트에 솔직히 적은 후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긴 것만으로도 정말 그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 돈이 없어. 돈이 부족해. 아,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텐데.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빚과 우울, 생활고에 시달리던 예전의 나와 어쩌면 비슷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행복해지는 건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아, 지금보다 더 멋진 집에서 살고 싶어. 지금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지금보다 더 쉽게 돈을 벌고 싶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어. 멋진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싶어. 혹시 이런 바람들을 갖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세 줄 노트의 마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챕터 1입니다. 나는 언제나 미움받는다 라는 설정. 기억하세요. 자신의 설정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정말 노트를 쓰는 것만으로도 돈의 신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책을 펼쳤다면 먼저 이렇게 묻고 싶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잠시 내 이야기를 해보죠. 6년 전 나는 아이가 둘 딸린 싱글맘이었습니다. 요즘엔 찾기도 힘든 재래식 화장실이 딸린 낡은 집에 살면서 변변한 직업도 없는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친구와 함께 큰맘 먹고 핸드메이드 소품을 파는 가게를 시작했지만 매출도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이렇게 힘든 건 다 당신 탓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 당연히 그와의 사이도 좋을 리가 없었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돌이켜보면 지금의 내 상황이 정말 싫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게를 시작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손님뿐 아니라 거래처, 그 외에 업계 사람들 모두에게 말이죠. 그런데도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생겼고 매출도 형편없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마음만 더 괴로워졌죠. 결국 우울증이 찾아와 한때는 돌발성 난청까지 생겼습니다. 더구나 우울증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 걸리는 거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우울증이 깊어갈수록 자괴감이 들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때의 나는 뭐랄까요?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느낌이었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왜 모든 게 다 꼬이는 거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닐까? 자신이 어딘가 부족하고 약하다는 생각에 모든 일이 무언가에 쫓기듯 굴러갔습니다. 불안함이 계속되었죠. 내 생각과 상관없이 모든 게 흘러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분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지금은 일상이 된 일, 즉,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직시하기를 이때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의심하면서 깊이 파고 들어간 것이죠. 그 결과 모든 원흉의 시작은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항상 미움받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다시 말해, 나는 항상 미움받는다가 내 설정이었던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전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다들 나를 미워해. 아, 너무 힘들어.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설정을 갖고 있었으니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도 말이죠.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항상 미움받아서 좌절하는 나에 푹 빠져 지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건 나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제야 나는 자신이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설정에 사로잡힌 채 비극의 여주인공 행세를 했던 것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설정을 깨달은 후부터는 모든 것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인간관계가 완전히 변했고 한 달 수입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는 고작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챕터 2. 우주가 현실로 만드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설정. 행복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달려있다고 설정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나는 언제나 미움받는다. 이 설정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나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미움받는 상황을 만들어 왔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비슷한 시기에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추천해준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읽으면서였죠. 아무 선입견 없이 순순히 읽어 내려갔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각은 현실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하고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된 것은 나는 언제나 미움받는다라는 스스로가 만든 고정관념, 즉 설정이었죠. 이 깨달음은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노트 쓰기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한 끝에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생각을 바꿔도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감정이 생기도록
설정을 변경하면 된다. 그러면 그 설정에 맞는 현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부터 언제나 미움받는다라고 생각하며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그만두자.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 차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이없을 만큼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때까지 나는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 탓에 방문 판매의 딱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신문, 우유, 요구르트 등을 대량으로 구입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거절하지 않았을 뿐인데 언제나 강매당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집에 물건을 팔러 온 영업사원 잘못이야. 방문 판매라는 형태 자체가 문제야. 하며 씩씩거렸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죠. 그런데 미움받아도 상관없다고 결정한 것만으로도 방문 판매 사원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에는 조마조마해 하며 가끔씩만 집에 사람이 없는 척을 했다면 결정한 다음부터는 전혀 초인종에 신경 쓰지 않았더니 아예 방문 판매 사원이 찾아오지 않게 된 거죠. 그 밖에도 마음이 맞지 않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아이 친구 엄마와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기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매장으로 바꾼 후에 매출이 오르는 등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만큼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계기로 확신했죠. 생각이 아니라 설정을 바꿔야 한다고. 더 이상 행복해지기 위해 상대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도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상대라면 차라리 당신이 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당신이 꿈꾸는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입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세계가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있는 세계는 당신이 결정해서 이루어진 세계일 뿐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우주를 내 편으로 만든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